안녕하세요. CEO 유레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갖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서부터 이제 설명드릴 것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혁신을 하려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지, 중견기업 정도부터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겠죠. 회사를 갖다 세운 지 한 20, 30년 정도 해오신 회사들은 이제 그동안 별탈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외형적으로도 컸을 테고, 근데 이제 한 30년 정도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생긴 습관이 슬슬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겠죠. 성숙기에 들어간 회사들이 어떻게 변화를 준비해야 되고, 그 변화를 어떻게 실천한 다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과정을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사람에 많이 비유를 했지만, 기업에 처한 상황이나 경영을 바람이나 물로다가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순풍이 분다, 내지는 뭐 구조조정에 회오리 바람이 분다, 폭풍 전야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었죠. 레드 오션, 뭐 블루 오션. 경쟁이 치열한 레드 오션을 피해서 잔잔하고 평온한 블루 오션을 개척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옛날과 같이 변화가 적었던 시절에는 조정 경기를 하듯이 잔잔한 호수에서 콕스라고 하는 그 리더 지시하에 일관된 동작을 취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걸 이제 래프팅이라고 해서 급류 타기, 이런 걸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고무보트에서 그 급류와 갑자기 부딪히게 될 암초들을 피해가면서 헤쳐나가는 그러한 것으로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람은 다분히 외부에서 오는 거겠죠. 내부에서 부는 바람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바람이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 변화에 의한 뭔가 환경이 변하든가 아니면 경쟁자들 때문에 오는 변화가 되겠죠. 별탈 없이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이상한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갖다가 흔들기 시작하는, 그런가 하면은 돈이 된다 하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원가 싸움으로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의 환경 변화들이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바다나 연못이 있다고 할 때 바람이 막 불어오게 되면은 파도가 일어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바람은 외부 요인에 의한 거고 경쟁자들로부터 불어온다 했을 경우에 잔잔하던 우리 조직에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때로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부서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파산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안 좋은 경우지만은, 그러면 경영을 하시면서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옛날에 아까 조정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급류 타기. 조정 경기는 이렇게 조정 경기 하면서 여기 가운데 사람이 앉아가지고 잔잔한 수면 연못 같은 곳에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고무보트 같은 거에서 각자 이제 뭐 콕스라고 하는 리더가 없죠. 여기는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되죠. 급류 타기 상황에서. 그러면 보세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경영을 했었는데 이런 환경으로다가 변화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질서 정연하게 탑에서 바텀으로 뭔가 내려가고 지시대로 실행하면 되던 아주 안정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 거죠. 탑에서 바텀이 아니라 이거는 수평으로다가 협업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기업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변화가 되겠죠. 기존까지 써먹던
방법이나 지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변화를 거부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볼 것 같으면 옛날에 아날로그 필름이 있었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아날로그 필름으로다가 현상하고 인화를 해서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데들이 뭐 아그파, 후지필름 이런 데가 이제 유명한 회사였죠. 근데 이때 변화가 온 게 뭐였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게 됐죠. 지금도 우리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적응 못한 회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필름 회사들 다 없어지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만드는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또 디지털 카메라 만들던 회사들은 스마트폰이 또 경쟁자가 되네요. 그래갖고 디지털 카메라가 또 휘청거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뭔가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고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빨리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벌어질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 조직을 흔들고 회사를 흔들게 되는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변화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이키의 경쟁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다른 신발 회사가 아니고 닌텐도, 게임기 만드는 닌텐도사가 경쟁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뛰고 운동을 하고 뭘 해야 운동화가 팔릴 텐데, 게임을 하느라고 집에 처박혀 갖고 밖을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경쟁자다 하는,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식의 전환을 가져가야지 되는 그런 식으로 경쟁자들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종업계 같으면은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계 1등이었죠. 근데 그보다는 포드가 먼저 이제 갔었죠. 포드사가 모델 T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서는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압권하듯이 했었던 거죠. 주로 미국 시장이지만. 근데 이제 GM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갖다가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새까만 자동차에만 실증이 났던 고객들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차를 갖다 내놓으니까 캐딜락, 뭐 뷰익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GM사로다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GM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어디예요? 도요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더 싼 가격으로다가 질 좋은 차들을 내놓게 되니까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됐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외부 경쟁자들에 의해서 환경 변화가 오게 되면은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대량 생산으로다가 충분했던 생산 방식이 GM으로 가갖고서는 대량보다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 방식으로다가 바뀌게 되고, 도요타로 와갖고서는 뭐 완전히 다품종 소량 플러스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는 1인 다기능화를 갖다 필요로 하는 이런 게 됐죠. 해서 이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된다는 변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공한 회사들 중에 보면은 뭘 했냐 하면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갖다가 새롭게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보통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바꾼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품질을 갖다가 높여야지 되겠다. 왜냐? 성숙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이니까 그 소비자들을 갖다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로다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품질 좋고 빨리 만들려다 보니까 품질 경영을 해야 된다 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품질 경영을 선언한 다음에 많은 효과를 봤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조금 요즘 와서는 품질 문제가 자꾸 또 거론되기도 하지만, 해서 일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것도 있을 테고, 품질 경영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간접 부분에서 일하는 품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갖다 세우셔야지 되겠죠.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는 앞으로 뭐 품질 경영을 할 거냐 아니면 고객 만족을 할 거냐 다 비슷한 거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야지 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다시 얘기하면은 전략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략을 먼저 정하시고 나서 그 전략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변화가 왔다는 거를 수용을 하고, 내지는 아직도 아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변화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는 거, 이게 첫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부정을 할 것 같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우선 변화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